우리나라 1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족 보행 로봇의 신기원, 휴보입니다. 그 명맥을 이어 보행 로봇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꾼다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 대전광역시의 한 대학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연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그 터전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호야, 오늘 어떤 지역이라고 할까요? 광학스 비로에서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돌려보고. 시뮬레이션에서는 잘 됐던 거지? 예, 잘 됐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로봇의 이제 주행 제어기를 설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현상하고 실제 실험하고 나오는 현상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새로운 로봇 신화를 만들고 있는 박혜원 교수입니다. 개발한 로봇을 동작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 환경에서 로봇의 다양한 동작을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인데요. 로봇을 잘 제어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도 이제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 엄청 많이 넘어지잖아요. 이 로봇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는 엄청 많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미리 가상 환경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실험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훨씬 더 편하게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작업이 끝나고 실험을 위해 로봇을 감싸고 있던 안전장치를 떼어내면 감춰져 있던 4개의 다리가 드러나는데요. 크레인을 이용해 45kg짜리 로봇을 직접 제작한 보행 실험용 대형 러닝머신인 트레드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로써 오늘 있을 로봇 실험의 기본적인 준비는 모두 끝! 이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해 보려는데요. 한번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과연 사족 보행 로봇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그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네. 우선은 이제 다리 하나당 모터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터는 이쪽 방향으로 다리를 돌려주고요. 예. 두 번째 모터는 이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 세 번째 모터는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돌려줍니다. 몸 쪽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예, 요 몸통 안에는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 로봇을 조정하기 위한 컴퓨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몸통의 이제 자세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거든요. 관성 센서라고 부르는데 그 센서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센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예, 예. 센서가 없으면은 사람도 이제 균형 기관이 없으면은 못 걷는 것처럼 이 친구도 이제 관성 센서가 없으면은 전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로봇 속에 들어있는 관성 센서가 로봇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12개의 모터가 다리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건데요. 이때 로봇 제어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박혜원 교수의 주된 연구 내용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성인 남자가 열심히 뛰는 정도의 속도인 초속 5m에 도달하는 것. 지금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잘 달리고 있는데요. 목표로 둔 초속 5m에 다다를 즈음 아슬아슬 하더니 아이고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껐어. 트레드밀 끄자. 아예 꺼. 무슨 현상이었어? 뒤에서 봐가지고 지금 어떻게 앞으로 가라앉는데. 동영상 보면 되잖아, 동영상. 오케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찍어둔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느린 영상을 통해 왼쪽 앞다리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바닥에 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후 뒷다리에 걸리면서 로봇이 넘어지게 된 거죠. 걸린 것 같아. 땅바닥에. 확실히 고속 올라가면서 풋 클리어런스가 좀 낮아지긴. 이거는 포 클리어런스는 토크 문제는 아니고 속도 문제지 뭐. 이거는 이번엔 1초에 2,000번 모터의 동작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낸 그래프를 확인해보는 연구팀. 로봇이 넘어질 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넘어지는데 첫 번째는 힘이 모자랄 때 넘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속도가 모자랄 때 넘어질 수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이유인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시 시작된 실험. 이번엔 4개의 다리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모터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속도를 올리자 빠르게 다리를 교체하는 로봇. 그 순간 또다시 넘어지고 맙니다. STO 껐어. 곧바로 로봇 진단에 나선 박혜원 교수. 아무리 많이 해도 25, 이 정도 그럼 다 쓰는 건 아닌데? 각속도랑 좀 계측한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금세 원인을 찾아냅니다. 바로 로봇의 걸음걸이 작동 조건에서 다리의 모터가 한계치에 도달하며 넘어지고 만 것인데요. 좀 갭 차이가 나요. 시뮬레이션이랑. 이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육각형 모양이 모터가 낼 수 있는 출력 구간인데요. X축이 각속도, Y축이 토크입니다. 그래서 모터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출력 구간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정의가 되는데 방금 실험했을 때 찍힌 게 이 주황색 선입니다. 그걸 봤을 때는 아직 여유 구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개선을 하면은 더 높은 속도로 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실험만으로 문제점을 쉽게 찾아낸 박혜원 교수.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끊기고 돌아올 때 바로 로봇의 부품들 중 대부분을 직접 설계하고 조립하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평탄한 도로 혹은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도 걷거나 달릴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로봇 기술도 확보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로봇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특히 중요합니다. 저희 로봇 같은 경우는 관절이 이제 12개인 그런 로봇인데요. 그러면은 그 각 관절보다 모터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12개의 모터를 이 로봇이 원하는 행동이 나오도록 저희가 다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움직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중요합니다. 저희 랩은 그 시스템의 제어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저희가 이런 그 보행 로봇에 뭐 좀 특이한 뭐 기능이라든지 뭐 특이한 성능을 또 얻기 위해서는 로봇도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생명을 불어넣은 지도 20년이 다 됐습니다. 멈출 수 없는 로봇의 매력에 푹 빠져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박혜원 교수.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의 진열장에는 박혜원 교수를 빛내주는 연구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그의 기술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마저 사로잡았습니다. 네, 이 아이로스 학회는 보통 한 논문 4,000편 정도가 제출이 되고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억셉을 받고요. 1,500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9편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와. 사실 박혜원 교수의 로봇 사랑은 지도 교수의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 로봇 주제가 손바닥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보행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 봐라 였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기계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계천을 무조건 갔고요. 다들 안 해주시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쪽 가공집에 가서 요 사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안 된다고 하시면은 사장님한테 아 그래도 뭐 혹시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또 저기 가서 한번 물어봐. 그러면 저기 가서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 수업 시간 되면은 또 버스 타고 와가지고 수업 듣고 다시 또 수업 끝나면 또 다시 청계천 가가지고 또 찾아다니고. 로봇의 부품을 가공해주는 업체를 찾기 위해 청계천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던 학부생 시절. 그의 노력이 무색하게 돌아오는 답변은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설득과 노력 끝에 곤충의 모습을 한 육족 보행 로봇을 처음 만들게 된 박혜원 교수. 그냥 액추에이터랑 그 골격만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도 행복하셨던 거네요, 그때는. 예, 행복했고요. 그것 때문에 하여튼 제가 앞으로 이런 길은 한번 걸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그 후에도 바닥을 기어가고 굴러다니는 뱀 모양의 로봇부터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물고기 모양의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을 개발해 왔습니다. 석사 졸업 후 미국 유학까지 감행하며 로봇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는데요. 그 후 2012년 처음 사족 보행 로봇을 접하게 되며 그의 연구는 꽃을 피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이루기까지 그의 옆에는 늘 로봇이 함께했는데요. 제가 항상 로봇을 이제 만들 때 제가 약간 자기 최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좀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만든 로봇이 어딘가에서 잘 움직이는 그런 상상을 머릿속으로 계속을 해요. 버스 타고 있거나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로봇이 막 제 주위를 걸어다니는 그런 상상을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계속. 근데 또 재밌는 게 마인드 트레이닝 했던 것 중에 안 됐던 건 없어요.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고. 꿈꾸던 로봇을 만들기 위해 머릿속엔 온통 로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박혜원 교수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로봇 신화는 모두 그의 상상 속에서 나온 셈이죠. 로봇 개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이곳. 네, 교수님 점심 식사하러 가실래요? 네, 좋습니다. 네. 한가해야 할 점심시간인데 무척 분주해 보이는데요. 저 김민수 교수님 식사하러 가실래요? 예. 사실 다른 연구실과는 다른 이곳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명의 교수가 함께 연구실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로봇의 몸을 담당하며 하드웨어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김민수 교수와 포상수 낮은 거는 상대방이 너무나. 근데 그 모델 로봇의 뇌,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황보재민 교수. 그리고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혜원 교수가 뭉쳐 로봇계의 어벤져스가 됐습니다. 이게 김민수 교수님이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 주시니까 저희가 원하는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황보 교수님은 그 AI 기반한 이제 로보틱스를 좀 하시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로우 레벨 제어 말고 로봇의 이제 지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황보 교수님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자문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날 그래서 이제 발목 같은 부분에는 볼 조인트가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이 오늘은 연구실 회의가 있는 날. 위치 방향을 그동안 해온 연구를 모두에게 점검받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 90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숙한 분위기가 아닌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 로봇이 뭔가 정밀 작업을 할 때 그 0.1mm의 위력은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교수님께서 평소에 많이 강조하시는 거는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얘기가 들어맞는지 항상 강조를 하시고 직접 해봤는지를 되게 중요시하시고요. 그 생각만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그 뭔가 빠지고 막 잘 안 되고 하는 때가 많고 괜히 시간만 잡아먹을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구현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거 강조해 주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배우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제자와의 의사소통을 늘 강조하는 박혜원 교수. 까지 진행이 됐어? 그러다 보니 5년 전 미국에서 가르쳤던 제자와의 인연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피규어 같은 경우는 조금씩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를 다니면서 학회지에 논문을 준비 중인 재준 씨. 최대한 빨리 지구 반대편 나라에 살고 있지만 모니터로 아마 박혜원 교수에게 논문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랩에서 나온 어떤 졸업생이든지 다 굉장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구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어차피 저희 랩에서 나온 학생들이 잘 돼야지 저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해주신 학생이 뭔가 궁금증이 있고 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노트북 갖고 내 방으로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노트북 가지고 올라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방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첫 논문을 작성을 할 때 또 이제 교수님이 꼼꼼하게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정말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었는데 그날 교수님하고 저하고 새벽 2시까지 그 방에 갇혀서 막 여러 번 오가면서 페이퍼를 수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준이 네가 하드웨어 좀 바꾼 부분 있잖아. 그 부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저희가 이제 HP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 그가 가르친 제자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는 스승이 되는 것이 연구 인생 제2의 목표입니다. 이거를 좀 넣어야지 이제 그 기존 연구랑 좀 비교가 되겠네. 네. 그날 오후 평상시보다 이른 퇴근을 하는 박혜원 교수입니다. 연구만으로도 바쁜 하루지만 종종 짬을 내 찾아가는 곳이 있다는데요. 차로 20분, 대전의 한 로봇 제조업체입니다. 예, 교수님. 예,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뭐 잘 지내죠?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의 아빠이자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의 창시자 오준호 박사를 만나러 온 건데요. 경계하는 사족보행 로봇 요즘 뭐 많이 TV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국산 우리 순수 기술로 이제 구현해보자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이게 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형태의 사족 보행 로봇을 함께 연구 중인 두 사람. 로봇 제어 시스템 담당은 박혜원 교수가, 하드웨어는 오준호 박사가 맡으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봇 좋아하는 두 사람 아니랄까 봐 어느새 로봇 구경 삼매경인데요. 지금까지 만들어온 작품들을 뽐내 보입니다. 박혜원 교수에게 늘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던 오준호 박사의 로봇들. 얼마나 또 많은 또 코딩이 들어갔어요, 여기. 시행착오하고 아주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소음이 적은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실험 세트 로봇이라는 연구 분야로 시작된 둘의 인연은 사실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데이터 딜레이하고 스크램블러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가고 오히려 같은 대학교의 기계공학과 선후배 사이지만 둘의 첫 만남은 의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카이스트에 방문할 계획을 했어요. 세미나를 하느라고. 그때 이제 오준호 교수님께서 랩 투어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다파로 챌린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셨죠. 이미 대부분의 그 요구되는 태스크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로봇들이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MIT가 우승할 것 같다, 나사가 우승할 것 같다 막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아까 나는 카이스트가 우승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들 이제 저를 믿지 못했죠. 2015년 세계 재난 로봇 대회에서 나사, MIT 등 세계 유수의 로봇 연구팀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오른 오준호 박사. 그가 우승하는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박혜원 교수는 다족보행 로봇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아주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성과도 잘 내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형 로봇이라는 거에 그 전통이 이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휴볼랩의 그 전통이 쭉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는. 한때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를 함께 운영하던 선후배 사이에서 지금은 연구 동반자가 돼 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뒤 선배의 로봇을 보고 자극을 받은 박혜원 교수. 또 다른 로봇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로봇보단 작아 보이네요. 요 로봇은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인데요. 그 스파이더맨이나 거미처럼 이렇게 벽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 뭐 천장도 이제 이렇게 거꾸로 보행이 가능한 그런 로봇입니다. 로봇이 벽과 천장을 걸어 다닌다고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야외에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더러워진 철 구조물의 표면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는데요. 표면을 보면요, 먼지도 붙어 있고 이제 녹도 슬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 로봇이 사용하게 될 환경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서 실험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로봇의 자세와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를 로봇과 연결해주면 화면에 로봇 형태가 뜨면서 기본적인 실험 준비는 끝납니다. PD 스탠드 갑니다. 로봇이 기지개를 쭉 펴면 발바닥을 철 구조물에 부착시켜 보는데요. 생각했던 대로 벽에 착 붙었습니다. 이제 로봇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차례. 90도로 세워진 벽을 스파이더맨처럼 거침없이 올라가는데요. 그 비밀은 로봇 발에 숨어 있었습니다. 영전자석으로 된 발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발에 그 자력을 온오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저희가 만든 이제 발바닥인데요. 미세한 이제 철가루를 섞어서 만든 그런 고무입니다. 저희가 만든 MRE를 붙이면은 그 고무가 있어도 자석이 잘 붙게 됩니다. 강한 힘으로. 두 번째로는 그거로 인해서 이 마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자기력을 이용해 철로 된 벽면과 천장을 세계 최고 속도인 초속 70cm로 이동하는 사족 보행 로봇 마블. 이 로봇을 개발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뭐 플랜트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저장소 이런 것들은 이제 철로 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을 현재는 이제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로봇이 좀 더 발전이 되면은 그런 곳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 그 중심에 서 있는 로봇공학자 박혜원 교수. 불가능이란 없다는 그가 새롭게 만들어낼 로봇 신화를 기대해 봅니다. 아 그래? 교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까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현실로 다가간 로봇의 진화, 그 중심에 그가 있습니다. 다족보행 로봇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박혜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쭉 해오는 동안 여기 있기까지 여러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선후배님들 그분들이 도움이 없었다면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열정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은 없다라고 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로봇을 개발해 왔는데 그때 항상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은 항상 잘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